안녕하십니까. 저는 환경운동하는 사람입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예용 소장입니다. 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안방의 세월호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세월호 참사를 상징하는 것이 노란 리본이죠. 네, 많은 분들이 노란 리본을 착용하고 또 가방에 매달고 그러면서 이 참사를 기억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안방의 세월호라고 하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는 단 2시간 만에 300명이 넘는 아이들과 시민들이 물에 빠져서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 동안 우리 안방에서 이러한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러한 일들이 무려 1000번이나 일어난 겁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30만 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2시간이 아니고 어떤 분들은 몇 개월, 어떤 분들은 몇 년에 걸쳐서 이러한 세월호 참사의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처럼 말이죠.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방 안에 누워서 몇 년을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최근 한 2년 전에 폐 이식 수술을 받고 살아나셨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경우고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분보다 훨씬 더 안타까운 그런 수많은 피해자들이 이 폐 이식도 받지 못한 채, 원인도 모른 채 쓰러져 간 거죠. 이 사건의 특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슈퍼마켓이다, 이런 마트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사다가 화장실이나 아니면은 부엌이나 이런 곳에 적어도 5-6개씩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바로 그런 일상생활 제품이 사람들을 저렇게 많이 죽인 일종의 살인 제품이 됐다, 이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살인 제품을 만들고 팔고 이렇게 했느냐? 혹시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괜찮나?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죠. 도대체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이 사건이 지난 지 지금 6년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도대체 피해자가 몇 명인지 조차를 제대로 추산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이 한 350만 명. 그리고 그 중에서 한 10% 정도는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생각이 됩니다. 3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고된 사람은 5천 명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1994년에 첫 제품이 나오고, 그리고 2000년, 2001년에 옥시 제품이 영국 회사 레킷뱅키저에 팔리면서 성분도 PHMG로 바뀌고 그 뒤로 400만 개가 넘게 팔리고, 그러다가 2005년, 2006년 그 즈음부터 피해자가 생겼는데 우리 사회가 알지 못했고, 그리고 2011년에 가서야 산모의 사망을 계기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서 겨우 알게 되죠.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피해자를 찾고 대책을 세웠어야지. 그 뒤로 6년을 그냥 허송세월로 또 보냅니다. 몇 개의 제품이 있었을까요? 정부는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40개가 넘는 제품이 무려 1000만 개 가까이 팔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20여 개의 제품은 어떤 성분인지 누가 만들고 팔았는지조차도 확인이 안 되는 이런 제품들이죠. 너무나 평범한 제품들이에요. 보십시오. 94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1, 2년에 한 번씩 새로운 제품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규모가 있는 대형 마트들은 전부 다 PB 상품을 만들어 팔 정도로 이 제품은 굉장히 시장에서 잘 나가는 제품이었습니다. 서로 경쟁적으로 만들어 팝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안전성이 겹치고 겹쳐서 나중에 만든 제품은 굉장히 안전할까요? 아니었어요. 단순 카피를 합니다.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안전은 뒷전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누구의 책임일까요? 크게 보면 1차적으로는 이러한 제품을 만들어 판 기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기업이 이러한 제품을 만들도록 허가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피해자들을 찾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해야 할 우리 사회가 있는 것이죠. 우선적으로는 이러한 제품들을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혹자는 저렇게 엉터리 같은 제품이니까 소위 말하는 저개발 국가에서 수입해서 팔다가 그런 거 아닐까?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고 혹시라도 그런다면 수입을 금지시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진짜 손에 꼽는 내노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모두 다 관련이 있었습니다. SK케미칼 94년부터 18년 동안 거의 모든 제품의 원료를 공급했습니다. 제품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아마 가실 거예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이런 대형 할인마트들에서 단순히 갖다가 제품을 팔기도 했지만은 소위 PB 상품 아시죠? 예, PB 상품은 그 회사가 책임지는 상품이에요. 이윤도 가장 많이 가져가죠. 그러한 PB 상품들이 거의 모든 대형마트에 다 하나씩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진짜 손꼽는 그런 재벌들이고 대기업들이 바로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 파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시장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서 시장 활동을 하죠. 바로 옥시싹싹을 인수했던 2000년에 인수했던 기업이 세계적인 생활용품 회사인 영국의 레킷뱅키조 회사입니다. 옥시싹싹은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에요. 영국 회사예요. 전체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했죠. 피해자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영국의 레킷뱅키죠. 영국의 테스코, 덴마크, 독일, 아일랜드, 미국 이렇게 6, 7개의 나라들의 다국적 기업들이 직접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회사들은 이 사건 났을 때 입을 딱 다물고 뒷짐지고 나모른 채 하다가 피해자들이 소송을 걸으니까 소송에만 몰두하다가 그러다가 서울대학교 교수한테 뇌물을 주고 증거를 조작하고 이런 일들을 벌인 게 바로 가습기살균제를 만들어 팔았던 기업들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기업의 힘은 국가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더 커지고 있죠. 굉장히 더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연 기업이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이런 질문을 가습기살균제 사건이 던져줍니다. 최초의 제품을 보도한 신문 기사입니다. 굉장히 안전하다. 문제없다라고 기사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옥시싹싹 제품에 쓰여 있는 문구입니다.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시싹싹이란 제품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누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2005년쯤에는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광고 문구가 추가됩니다. 이 문구를 추가했을 때 사장이 존 리라고 하는 외국인 사장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에 검찰 수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왜? 밑에서부터 보고를 제대로 안 받았다. 그리고 그 뒤에 왔던 거라브 제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장
그 사람은 나는 한국말을 잘 모른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이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 와서 돈을 그렇게 벌고 하면서 정작 사고가 나니까 저렇게 오리발을 내민단 말이죠. 예, 옥시 레킷뱅 기전은 한국에 본사가 있는 게 아니죠. 영국에 본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2번이나 영국에 쫓아가서 책임져라 라고 했죠. 작년에 국정조사하고 국회의원들이 4명, 5명이나 피해자들과 같이 쫓아가서 겨우 옆구리 찔러가지고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 회장이 한국에 직접 와서 피해자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면서 모든 피해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 소비자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책임, 바로 국가와 정부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와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관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죠. 1994년은 김영삼 정부 시기입니다. 첫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정부. IMF 여파로 바로 옥시가 레킷뱅 기저에 팔립니다. 그리고 PHMG라고 하는 보다 강한 그런 성분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조치와 이런 것들을 회사도 하지 않았고 정부도 그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PHMG와 PGH라고 하는 그런 살균 성분이 독성 물질이 아니다라고 환경부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그 시기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2005년, 6년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 의학계도 알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지나갑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원인을 파악했지만 사실상 피해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죠. 상당히 민주정부와 그렇지 않은 권위주의 정부 할 것 없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경우에 관계없이 역대 정부들이 모두 굉장한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고 제대로 해결하려는 단 한 정부 또는 단 한 기구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중간에 어떠한 역할이라도 했었다면, 이 사건에 관계되는 정부 부처는 무려 10개가 넘고요. 그 10개 정부 부처의 또 산하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의 정부 기관이라도 단 하나의 한 명의 관료라도 제대로 자기 역할을 했었으면 그러면 어땠을까? 그러면 지금은 도대체 하고 있는가? 대통령이 약속을 하셨지만 사실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환경부는 대통령의 그런 말씀처럼 사과하고 제대로 된 피해 대책을 내놓겠다라는 그런 약속은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기업과 정부의 어떤 그런 책임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사회 전반에 화학물질을 남용하는 어떤 그런 풍조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풍조에 기대해서 엉터리 같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정부가 있고 그거를 제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 그리고 시민의식이 사실은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옥시 불매운동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하나둘씩 바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많은 피해자들이 말합니다. 지난 6년간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루타냐? 우리가 실험동물이냐? 죽은 우리 아이가, 우리 어머니가 엉터리 같은 제품에 실험을 당한 거냐? 깨어있는 소비자의식,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다시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은 일을 막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